네, 안녕하십니까. 경기여자고등학교를 담당하게 된 주경준 강사라고 합니다. 목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강사 소개가 먼저고요. 두 번째는 경기여고 수학시험의 특징, 세 번째는 제 수업의 특징, 그리고 마지막은 후기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신수제공학부를 졸업하고 난 뒤에 수학이 너무 좋아가지고 현재는 개념상상 대치본원에서 고등수학 강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제 수업의 모토는 문제의 맥을 짚는 수학입니다.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은 가장 큰 고민거리가 사실 쉬운 문제를 풀어내면 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누가 풀어낼 수 있고 그래서 등급을 누가 잘 받아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는데요. 근데 이 어려운 문제, 고난도 문제라 함은 보통은 이제 단서가 많은 문제들을 학생들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는 단서가 좀 적게 되고요. 다만 연산이 많아지고 이런 문제들은 학생들이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하지만 이 단서가 많아지는 문제들은 사실 학생들이 본인의 힘만으로는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석 수학이라고 하는 방법을 택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보이지 않는 단서들을 하나하나 쪼갠 뒤에 그 단서들의 각각의 풀이 방법과 그리고 또 개념 같은 것들을 연결짓는 연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학생들도 이제 실전에서 보이지 않는 단서를 파헤쳐서 문제를 크게 어렵지 않게 풀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먼저 경기여고 수학시험 특징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고등학교 학생들의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수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크게 어려워하지 않고 또 조금은 극복이 가능한 과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실패 사례입니다.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니까 의욕이 넘치는 상태에서 3월달 초에 개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 고등학교 때는 성적이라는 걸 잘 받아야 되니까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딱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다만 문제는 3월달에 입학을 하면서 수행평가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나오는 과제 그리고 또 3월 중순에는 모의고사가 계획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치이게 돼서 학생들이 순 공부 시간이 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정신 차리는 4월이 될 거고요. 4월이 되면 이제 슬슬 시험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4월달에 수행평가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비단 수학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타 과목도 많이 나오게 되니까 그러다 보면 시험 대비는 시험 대비대로 해야 되고 수행평가는 또 많아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시험 대비를 제대로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중간고사 때 성적이 원점수 상으로 폭락하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90점 이상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대청중이나 단대부중 같은 학교가 아니라면 보통은 이제 성적을 잘 받게 되는데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어쩌면 60점대, 50점대를 받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등급상으로는 그렇게 낮지는 않지만 그래도 원점수가 낮게 되니까 학생들이 많이 충격을 받는데요. 그럼 중간고사에 폭락을 했으니까 이제 좀 기말고사 때는 제대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좀 마음이 급해지게 됩니다. 마음이 급해지면 계획을 제대로 안 세우고 눈앞에 있는 거에만 급급해서 결과적으로는 기말고사 때도 회생이 불가한 점수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게 되냐면 내신은 벌써 이제 좀 틀렸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시적으로 이때부터 돌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좀 이른 시기이긴 하지만 슬슬 좀 정시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학생들이 1학년 1학기가 끝나고 난 뒤에 정시는 2년 뒤입니다. 그러면 정시는 2년 뒤니까 그동안 나는 다 만회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계획도 안 세우고 좀 느슨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제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은 성공 사례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다른 학생들이 정신을 못 차릴 3월 달에 수학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됩니다. 3월에 집중을 해서 수학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난 뒤에 이제 4월 달에 수행평가하고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수학의 공부를 조금 시간을 줄이면서 왜냐하면 3월 달에 잡아놨기 때문에 4월 줄이면서 시험 대비 쪽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할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고등학교 때 내신을 많이 두려워했었는데 생각보다 할만하네 라는 생각과 함께 좀 더 탄력을 받아서 기말고사 때는 조금 더 이제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한 얘기지만 내신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정시도 두 개의 문을 모두 두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공 사례가 되기 위해서 경기여고 수학시험의 좀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작년 데이터입니다. 1학년 1학기 1등급 컷 평균은 85점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행평가가 합산이 된 점수고요. 그리고 2학기 1등급 컷의 평균은 80점 정도로 조금 낮아져 있습니다. 경기하고 수학은 조금 이 대치 학군에서는 쉬운 편에 속하긴 합니다. 쉽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평이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컷 평균이나 2컷 평균이 2학기 평균이 그렇게 상위권에 있지는 않습니다. 5위에서 7위 정도인데 이거는 후수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다만 이 성취도 A 비율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취도 A라고 하면 등급하고 상관없이 학생들의 이제 성취도를 학교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성적을 종합을 했을 때 2위에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이제 조금 난이도가 평이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은 선택형 문제 20문제와 서술형이 2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사실 선택형이 18문제에다가 서술형이 4문제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좀 학교의 스타일이 달라짐은 후수라는 이유 때문인 거고요. 교과서 내용이 한 70%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프린트가 한 30% 정도 나오는데 다만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건 이 프린트입니다. 이 프린트가 모의고사 기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연계율이라는 게 아주 크진 않습니다. 타 학교의 경우에는 이 프린트에서 많게는 50%까지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제가 이제 30%도 보수적으로 잡은 거지 사실 실질 연계율은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교과서 외에 프린트 외의 내용들에서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경기여고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구유형의 모의고사 기출이 반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03년 모의고사 기출이 반영이 된 적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보통은 이제 신유형을 많이 출제를 하게 되는데 경기여고는 아주 옛날 내용의 기출에서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도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좀 지필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간고사가 25%, 기말고사가 25%를 차지하고 있고요. 난이도 배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하문항이 1군문항, 중문항이 9문항, 그리고 상문항이 6문항인데 특징은 극상난도, 저희가 소위 킬러 문제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제들이 경기여고는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기조가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평균적으로 이 정도였고요. 이 배점을 조금 보시면 특징적인 건데 4.1점부터 5.0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1번 문제나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은 3점 혹은 2.7점까지 떨어지게 되고 개포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은 10점짜리 문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여고는 4.1부터 5.0까지 사실 하난이도와 상난이도의 문제의 배점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후수를 하게 될 대비 전략에서 좀 특징적인 게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특이한 유형보다는 익숙한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서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특이한 풀이들 그리고 스킬 같은 것들을 많이 소개를 하는데 저도 소개를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정석적인 풀이도 반드시 좀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유형의 문제를 배제한다는 건 아니지만 구유형의 문제도 무조건 봐야 되는 것이 이 경기여고 시험의 특징입니다. 다음은 수행평가입니다. 수행평가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의 성적을 계산을 할 때 중간고사가 25%, 그리고 기말고사가 25%, 그리고 수행평가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지필평가 두 개를 아무리 잘 받더라도 수행평가에서 점수가 깎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등급을 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행평가는 작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도 이 기조였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학습과정 평가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한 문항에 이제 3점짜리 만점으로 해서 10번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통틀어서 이제 10번의 시험인 건데요. 이게 한 번당 3%를 차지하니까 사실 굉장히 비중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지필평가의 한 문제보다도 훨씬 비중이 클 것 같고요. 단원 평가 문제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교과서의 대단원 문제들이고요. 두 번째는 수학 독서 활동 평가입니다. 10%를 차지하고 있고요. 수학 도서를 하나 선정하고 난 뒤에 학생들마다 그거에 따른 감상문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10%. 마지막으로 수학 탐구 활동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걸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데 수학 탐구 주제, 다시 말하면 공통수학 1에서 어떤 주제 하나를 골라서 그거의 상위 개념 혹은 미래의 개념을 직접 학생들이 자료를 조사하고 난 뒤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수행평가들은 시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학습과정 평가는 계속 아마 한 단원이 끝나면 하나씩 계속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10번 진행하게 되고요. 수학 독서활동 평가와 수학 탐구활동 평가는 사실 기말고사가 끝난 뒤에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 수학 탐구활동 평가는 중간고사가 끝나고 난 뒤에 보통은 이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이만큼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필평가도 마찬가지 당연히 연습을 열심히 시키겠지만 수행평가도 저희가 그동안 쌓아놓은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정보를 많이 제공해서 학생들이 수행평가도 놓치지 않도록 연습을 시킬 예정입니다. 학습과정 평가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교과서 문제들을 뒤에 호술하게 될 자체 교재에서 많이 풀게 될 건데, 그 문제들로 서술형 대비와 함께 하게 된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여고 수학시험의 문제를 몇 문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2024년 경기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16번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문항은 객관식에서 2024년에는 총 18문항이 나왔기 때문에 꽤나 종막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원래는 이제 어려운 문제여야 되는 건데, 사실 이 문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2021년 교육청 문제와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표현도 다 같고 물어보는 문항도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경기여고는 많이 변형을 하지 않고 그 기출 문제들이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되는 추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작년 기출입니다. 그래서 2025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18번 문제입니다. 이때는 이제 20문항에 2문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종목에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항이 2024년 교육청 문제와 이것 또한 숫자만 바꾸게 돼 있고 거의 흡사합니다. 경기여고 기출은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긴 하는데 그 반영되는 비율이 적긴 하지만 그 반영되는 것이 거의 그대로 나오는 추세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문제입니다. 서술형에 대해서 대비를 반드시 저희도 시키겠고 학생들도 해야겠지만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신 게, 서술형 문항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차 방정식에서 굉장히 평이한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서술만 잘하게 된다면 문제를 풀어내면 하는 크게 어려움 없이 풀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문항이 2문항 출제가 되는데 서술형도 저희가 대비를 시킬 것이고, 그 문항의 배점도 5점으로 엄청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경기여고 수학시험의 최종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하 난이도의 문제부터 상 난이도의 문제까지 배점이 0.9점으로 굉장히 레인지가 좁은 편입니다. 타 학교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낮은 것들의 문제들을 아무리 많이 잘 맞춰도 난이도의 높은 문제들을 맞추지 못한다면 거의 2문제당 1문제 꼴이 되게 되는데, 사실 경기여고는 조금 표현을 하자면 22번 문제를 틀리더라도 앞에 있는 문제들을 모두 다 맞추게 되면 사실 배점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전략 중에서 뒤에 있는 문제들을 한두 문제를 그냥 안 푸는 전략들도 가끔 취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문항도 타 학교의 경우에는 킬러 문항이 나오게 되는데 경기여고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모두 다 대비를 해서 연습을 시킬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이 기출 문항을 풀 때 보통은 시험 대비를 할 때 기출 문항을 풀 때 신유형의 문제만 많이 풀게 되고요. 구유형 나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그렇게 전략을 세우는데 경기여고의 경우에는 구유형의 문항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문항이 나올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경기여고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구유형의 문제들도 연습을 좀 시킬 예정이고요. 세 번째는 서술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정석적인 풀이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네 번째가 좀 특징적인데요. 교과서의 문항들이 나오게 되고 학교 프린트의 문항이 좀 출제율이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교과서가 사실은 문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출제가 되냐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사용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사용 문제도 저희도 입수를 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항들을 변형을 해서 학생들한테 대비를 시킬 예정이고요. 마지막 5번입니다. 이게 좀 특징적인 건데요. 경기여고는 공립학교이다 보니까 학교의 수학 선생님들이 조금씩 변경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기출 스타일도 좀 변경이 많이 됩니다. 2024년에는 18문항에 4문항이었던 스타일이 2025년 들어서면서 20문항에 2문항으로 바뀌게 됐고요. 물론 아주 크리티컬한 차이는 아니긴 하지만 학생들이 대비를 할 때 이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문항 중에서 잠깐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 2학기 컷 평균이 좀 낮아지게 됐습니다. 물론 2학기 내용이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공통수학 2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점이라는 점수는 한 문제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작년 2학기 기말고사 난이도가 좀 많이 튀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가 좀 쉽다 보니까 기말고사의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 돼버렸습니다. 켈러 문항이 한 두세 문제 정도 나오게 되는 좀 특이한 시험이 됐는데 사실 경기에 오는 그런 경우가 아주 자주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난이도가 튀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킬러 문제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고요. 이것도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이상의 지금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경기여고는 지금까지 이제 학부모님분들이 들어보시면 특징이 특별한 게 딱히 없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뭐 구유형의 문제도 출제가 되고 난이도도 평이한데 서술형도 있고 거기다가 최근 문제들도 나오게 되고 기출문제도 나오는데 그렇다고 또 기출문제만 반영이 되진 않고 교과서 문제도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특징이랄 게 엄청 뚜렷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대비를 할 때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종합적인 공부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항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어떤 문항이 나오더라도 평이한 수준으로 나오니까 다 대비할 수 있도록 좀 개념하고 문제풀이를 제대로 하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여고 수학시험의 특징을 알아보았으니 제 수업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수업의 특징은 총 3가지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정규 수업입니다. 정규 수업 때는 탄탄한 개념과 함께 유형별 문제풀이를 하게 되고요. 학생들에게 유형별로 대표 문제를 풀어주고 난 뒤에 학생들이 직접 그 문제들을 풀어서 제가 이제 눈앞에서 그 피드백이 바로 들어오게 되고요. 자, 정규 수업은 화요일과 목요일 6시부터 10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클리닉은 후술하겠지만 토요일에 진행이 되게 될 거고요. 3월하고 4월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3월 달에는 저희 자체 교재인 개념 상상 교재를 가지고 유형별 문제풀이를 연습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올림포스라는 교재를 사용해서 기출문제도 미리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4월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충분히 유형별 문제풀이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문제량을 좀 줄이고 기출문제와 그리고 고난도 문제, 그리고 실전 감각을 높이기 위해서 그 연습에 집중하게 됩니다. 4월 말이 보통 시험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구성을 해보았고요. 두 번째는 클리닉입니다. 토요일에 1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되게 되고요. 클리닉 때는 보통 이제 첫 번째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저는 테스트를 보는 게 아니고 클리닉 시간에 주간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주간 테스트는 학생들이 이제 기출 필수 유형하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받았던 질의응답 중에서 몇 가지를 문제를 꼽아가지고 그 중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할 것 같고요.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난 뒤에는 셀프 피드백이라고 해서 테스트의 오답풀이를 학생들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과제나 그리고 그동안 풀었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오답 체크를 하게 됩니다. 저한테 직접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요. 이때 이제 필수적인 게 변형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항 그리고 개개인별로 또 어려워하는 문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조사를 해가지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 푸술하게 될 책에서 탑시크릿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개개인별로 변형 문제들을 풀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형 문제나 교과서 혹은 기출 문제 중에서 변형 문항을 제가 만들어서 그것들을 학생들이 풀고 난 뒤에 자신의 이제 약점을 체크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탑시크릿에 있는 한 문제를 뽑아왔습니다. 경기여고는 미래행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행 교과서의 대단한 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제가 이제 책에서 조금 숫자를 변형하거나 문제의 난이도를 조절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이 문제들을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약점을 체크하게 되고요. 자, 클리닉까지 진행이 됐다면 어느 정도 이제 기출문제를 풀 연습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 다만 기출문제를 저희가 아무리 분석을 잘해서 학생들에게 전달을 해도 학생들이 이를 적용시킬 수 있어야 이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디깅이라는 공부 방법을 채택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학생들이 직접 제 자료를 보고서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충분히 시간을 쓰고 난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체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후술하게 될 자체 교재에서 조금 더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킬러 앤 힐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타임 어택이라는 자료입니다. 킬러 앤 힐러는 지금 현재도 제가 2월달 개강하는 반에서도 좀 쓰고 있는 자료인데요. 기출 문제와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과 그리고 학교 내신 기출 문제를 같이 엮어놨습니다. 쌍둥이 문제들을 좀 풀게 되고요. 제가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풀어주고 난 뒤에 내신 쌍둥이 문제를 학생들이 직접 풀고 저한테 질문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 어택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기하고 수학 시험은 전체적으로 평이한 난이도이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한두 문제를 놓치는 한이 있어도 나머지 문제들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위해서 20문항의 평이한 난이도의 수준의 문제를 30분 안에 풀어내는 타임어택 훈련을 좀 예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킬러 앤 힐러에 있는 한 가지 문제를 뽑아와봤는데요. 경기하고 기출 문제를 뽑아와봤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모의고사 변형 문제고요. 그래서 이 문항을 보고서 제가 여기다 이제 실어 놓으면은 학생들은 여기 밑에 있는 코멘트를 보고서 문제를 풀거나 혹은 코멘트를 가려놓고서 직접 문제를 풀고 뭐 풀었다면 자신의 풀이 방법과 비교를 해보고 풀지 못했다면 하나씩 힌트를 열면서 자신이 어떤 문제에서 어떤 문항에서 놓치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 연습이 이제 딥디깅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저한테 이제 지도를 받았던 학생들의 후기를 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학생은 이제 고1 학생이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3 때는 수학을 좀 꽤나 잘했던 학생입니다. 그런데 겨울방학 때 이제 윈터스쿨이라는 곳에 입성을 하게 됐다고 해가지고 한 2달 정도 저하고 이제 떨어져 지내는데 그때 제가 이제 좀 말리긴 했습니다. 사실은 전과목을 하는 윈터스쿨이었는데 수학도 뭐 완벽하진 않았기 때문에 수학하고 영어 쪽에 좀 집중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조언을 했지만 뭐 윈터스쿨에 입성을 하게 됐고요. 좀 우려하다시피 3월달에 돌아왔는데 수학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좀 저하고 다시 한번 개념을 잡고 문제풀이를 좀 연습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학기 때는 2등급 그리고 2학기 때는 1등급의 성적을 거두게 됐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중학교 때까지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보통 이제 80점 정도 중상 정도의 성취도를 보이고 있었고요. 선행도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하고 만났을 때 좀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12월 달에 중3 12월 달에 만나고 난 뒤에 3월까지 3개월 동안 공통수학 1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 학생도 결과적으로는 한 2등급 정도의 성적을 거두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 학생은 이제 제가 작년에 가르쳤던 고3 수능을 쳤던 학생입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고2 2학기 때 만나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모의고사가 한 4등급에서 5등급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내신도 비슷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2등급의 성적을 거두게 돼가지고 이 학생도 이제 원하는 학교에 좀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후기들을 보시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석적인 풀이에 맞춰가지고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공부 방법이라고 그것이 실전에 연습이 됐다고 그래서 적용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고 있는 수학의 공부 방법이 이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를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드리는 약속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학습은 불편하게 성적은 편안하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사라는 직업 자체가 작년 그리고 재작년 옛날에도 사실은 가르치는 내용이 거의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업 준비를 딱히 하지 않고 자료도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멈춰있는 강사들이 많게 되는데 저는 이제 수업 준비나 그리고 자료 제작에도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이제 조금 더 좋은 양질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습을 할 거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짱을 끼고서 하라는 대로 수동적으로 임하는 학생들이 아닌 조금은 불편하게 계속 이해를 하고 생각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 다만 그 수업 외적으로 학습 관련 이야기라든지 학생들의 생활 태도 이런 것들에 한해서 제가 이제 편안하게 학생들하고 상담도 하고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사실 성적이 잘 나오게 되면 학생들이 편안하게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선생은 학생처럼 학생은 선생처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들 중에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본인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만 집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학생이 뭘 모르고 또 이 학생은 어떤 점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관찰을 할 예정이고요. 학생들은 이제 선생처럼 생각하고 또 설명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시킬 예정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수학으로 내신을 낳는다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수학이라는 과목은 내신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신에서 상위권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수학에 잡혀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수학에 할애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올라가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그 수학에 잡혀있다면 당연히 타 과목들도 내신에서 집중할 수 있는 결과에 이르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수학을 잡는 학생이 내신도 잡는 결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할 건데요. 경기여고의 교환은 매화입니다. 매화는 눈 속에서 가장 먼저 아름답고 당당하게 피는 꽃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소중한 따님들도 험난한 대입의 시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필 수 있도록 제가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주경준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